저는 오미숙입니다. 올해 67세죠.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교사로 35년간 일하다 은퇴했어요. 오늘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네 전통시장은 아직 정이 남아있거든요. 선생님, 오늘 배추 좋아요. 하며 반찬거리를 챙겨주는 상인들과 주고받는 인사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해집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3회 전통시장 반찬 경연대회 장아찌 부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할 예정이었죠. 3년 연속 장아찌 왕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식탁 위에 낯선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 편한 신경정신과 윤지아 전문의 이상했어요. 제가 두고 간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요? 엄마 왔어요? 41살인 아들 도윤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에서 나왔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요즘 부쩍 며느리 서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더 어색한 모습입니다. 이 명함은 뭐니? 그게요. 도윤이가 머뭇거렸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서진이가 좋은 병원 알아봤다고. 며느리 서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39살인 서진이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지역 유지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항상 자신감이 넘쳤죠. 어머니 오셨어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요. 전문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기억력이 안 좋다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장 보고 집안일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 떨고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지난주에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현관문 열쇠도. 그건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그러시니까요. 서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요.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알겠다. 한번 가보지 뭐.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에요. 뭐든 기록해두는 것. 학생들 상담 내용도 학부모 전화 내용도 모든 걸 메모해뒀거든요. 2025년 9월 16일 신경정신과 명암 발견. 도윤이와 서진이가 병원 가자고 함. 어느 날 우연히 창밖을 보니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우리 골목인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 차일까요? 그때 옆집 혜란 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미수가. 네, 혜란 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야, 요즘 수시로 낯선 차가 우리 골목에 서성거리더라고. 오늘도 저기 서 있잖아. 혜란 언니는 69살이지만 아직도 정정하셨어요. 동네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소식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누구 차인지 몰라요? 글쎄다. 며칠째 그러는데 좀 이상해. 너희 집 쪽만 계속 보고 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누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하는 시점에?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능해지면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 교사로 35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하고 아들이 어색하게 미소 짓고 밤마다 낯선 차가 우리 집 앞을 맴돌고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터득한 것 중 하나가 또 있는데, 진실은 항상 작은 단서들에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단서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저는 더욱 꼼꼼하게 모든 걸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 대화 내용까지.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바로 제가 서 있어요. 이틀 후, 저는 도윤이와 서진이를 따라 마음 편한 신경정신과에 갔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몇 명 앉아 계셨는데 모두 풀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온 것 같았는데 대화도 별로 없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저는 대기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 성년 후견제도 안내, 가족의 역할 같은 내용들이었죠. 마치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는 접수대에서 뭔가 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증상이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미리 상담을 했나 봐요. 오미숙님 들어오세요. 윤지아 전문의는 40살 정도로 보였어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별로 불편한 건 없는데요. 애들이 자꾸 걱정을 해서. 그렇군요. 그럼 간단한 검사를 해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윤지아 의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9월 19일이죠. 좋아요. 그럼 지금 계절은? 가을이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진이가 옆에서 자꾸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어제 된장찌개를 끓였나? 아니면 김치찌개였나? 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어떤 찌개요? 서진이가 재빠르게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아니, 김치찌개였나?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요. 아, 맞다. 어제 도윤이가 회사 일로 늦어서 중국집 음식을 시켜 먹었었죠.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헷갈렸을까요? 윤지아 의사가 메모를 하더니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며칠 전에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한 번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잠깐. 자주 그런 일이 있으세요? 서진이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네, 요즘 들어 자주 그러세요. 현관문 열쇠도 어디 뒀는지 찾으시고.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윤지아 의사가 서진이와 따로 얘기를 나누더군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가족분들이 도움을.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미리 짜인 각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윤지아 의사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의 초기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집에서도 그런 증상들이 자주 보였거든요. 저는 뭔가 억울했어요. 몇 개 질문 틀렸다고 벌써 판정을 내리다니. 35년간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서진이가 건넨 것은 성년후견제도 안내 책자였어요. 이게 뭐냐? 혹시 나중에 판단력이 더 떨어지시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책자를 받아들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대문에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멸실 신고, 안내,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철거 예정. 이상했어요. 이런 공문은 보통 등기 우편으로 오는데 왜 대문에 붙여뒀을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는 유난히 초조해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네, 꼭 준비하겠습니다. 무슨 통화였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좀 그래요. 실적 압박도 있고. 도윤이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그때 도윤이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가 살짝 보였어요. 갈색 봉투인데 꽤 두꺼워 보였습니다. 무슨 서류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도윤이는 제가 보는 걸 눈치채고는 서둘러 가방을 닫았어요. 그게 뭐니? 아, 회사 서류요. 내일 제출해야 하는. 그런데 도윤이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거짓말하는 얼굴이었죠. 35년간 학생들 거짓말을 봐온 제가 모를 리 없어요. 오늘은 밤이 되자 그 검은 세단이 또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차 안에 사람이 2명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담배 연기가 차창 사이로 새어나오더라고요. 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지켜봤습니다. 약 30분 정도 서 있다가 사라졌어요. 매일 저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을 지켜보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제가 병원에 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적었어요. 시간까지 정확하게요. 2025년 9월 19일 오후 2시 30분 신경정신과 진료 윤지아 의사 경도인지장애 진단함. 오후 3시 15분 서진이가 성년후견제도 안내서 줬고 오후 4시 대문에 멸실신고 안내문 발견. 저녁 7시 도윤이 수상한 전화통화. 도윤이 가방에서 갈색 봉투 목격. 밤 8시 30분 검은 세단 출현 30분 정도 후 사라짐. 기록하는 습관은 교사 시절부터 몸에 밴 거예요. 학생 상담할 때도 학부모 면담할 때도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적어뒀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모든 걸 기록해둬야 해요. 뭔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을 때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오늘 진료실에서 서진이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제 단점을 부각시키려고 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본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도윤이의 떨리는 손과 숨기려던 봉투.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창문 너머로 나타나는 검은 세단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누군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계획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모든 걸 관찰해야겠어요. 통화 시간, 방문자, 대화 내용까지.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정말 무능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저를 무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걸 더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제 적은 메모를 다시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있을 일들을 미리 적어뒀죠. 9월 20일 계획, 오전 시장, 오후 병원 재검, 저녁 도윤이 회사 상황 확인. 35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패턴이 있다는 것. 그 패턴을 찾으려면 모든 걸 기록해야 해요. 시간, 장소, 상황, 말투까지도요.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니 서진이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네,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가만히 들어봤어요.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까요? 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서진이가 통화를 끝내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누구와 통화했니? 아, 병원 예약 잡으려고요. 그런데 서진이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갔을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지아 의사가 어제와 비슷한 질문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진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어머니, 어제 저녁에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텔레비전 봤지. 무슨 프로그램 보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어제 뉴스를 봤나? 아니면 드라마였나? 뉴스? 아니 드라마를 봤나? 서진이가 의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헷갈리세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어제 저녁에는 일기를 쓰고 일찍 잤거든요. 텔레비전을 본 게 아니라요. 아, 맞다. 어제는 일찍 잤어. 텔레비전 안 봤지. 그럼 뭐 하셨어요? 윤지아 의사가 물었어요.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9시에 잠자리에 들었죠. 서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답변이었나 봐요. 일기를 쓰세요? 네, 35년 습관이에요. 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거든요. 윤지아 의사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내용을 주로 쓰시나요? 시간, 장소, 만난 사람, 대화 내용. 상세하게 적어요. 선생님 시절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렇게요. 어제는 오후 3시 15분 서진이가 성년후견제도 안내서 줬고 오후 4시 대문에 멸실신고 안내문 발견. 저녁 7시 도윤이 귀가 평소보다 30분 늦음. 이런 식으로요. 서진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윤지아 의사도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억력이 나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남기시는군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서 적어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 일기장, 개인적인 내용도 많이 적으시죠? 당연하지. 내 일기인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곤란한 내용도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제 일기 내용을 궁금해하는 걸까요? 왜? 보고 싶어? 아니에요. 그냥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요. 그날 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더욱 꼼꼼히 기록했어요. 9월 20일 오전 9시 15분 서진이 병원 예약 전화 빨리 진행해야 다음 주쯤 언급. 오후 재검진 시 서진이 유도 질문 시도. 윤지아 의사 당황 기색. 서진이 일기장에 과도한 관심 표시.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어요. 낡은 손테이프 녹음기였는데 남편 기범이 생전에 쓰던 거예요. 저도 가끔 중요한 대화를 녹음할 때 사용했었죠. 내일부터는 이것도 활용해 봐야겠어요. 뭔가 중요한 대화가 오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밤 10시 30분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있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요. 저는 커튼 사이로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우리 집을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거든요. 왜 우리 집을 감시하고 촬영까지 하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기장을 보여준 것, 그리고 상세한 기록을 남긴다고 말한 것. 그게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면 제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방해물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란 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미수가 어젯밤에 그 차 봤지? 네, 언니. 이상해요. 뭔가 찍고 있는 것 같던데. 나도 그렇게 봤어. CCTV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집 CCTV가 골목 일부를 비추거든. 혹시 필요하면 영상 볼래? 정말요? 그럼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조심해야지. 혜란 언니의 말을 들으니 든든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도윤이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진이와 뭔가 급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 어머니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 그럼 어떡해? 조합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는데. 조합? 무슨 조합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부엌에 있는 척하면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일단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시간이 얼마 없어.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대화가 끝나고 도윤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 오늘 회사 어땠니? 그냥 바빠요. 도윤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기록했어요. 9월 21일 혜란 언니 CCTV 영상 제안. 도윤이와 서진이 급한 대화. 조합에서 빨리 하라. 계획대로 안 됨 언급. 시간에 쫓기는 상황으로 보임. 뭔가 큰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내일은 혜란 언니 집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녹음기도 준비해 둬야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낼 때가 됐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혜란 언니 집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여기 봐, 미수가. 이 부분
화면에는 어젯밤 우리 집 앞 골목이 나왔어요. 검은 세단이 서 있고 차 안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우리 집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왜 너희 집만 계속 찍는 걸까? 언니, 이 영상 혹시 복사해서 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USB 가져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집에 들어서니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진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아? 대답이 없었어요. 밖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락방이 떠올랐어요. 남편 기범이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슬퍼서 차마 못 갔었는데 다락방 입구의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굳어 있었나 봐요. 힘을 줘서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10년 넘게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남편 기범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작업용 헬멧, 설계 도면들, 그리고 이게 뭐지? 구석에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중요 미숙이에게라고 남편 기범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녹음 테이프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설계 스케치들, A4 용지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까지. 첫 번째 테이프에 2014년 8월 1구역 조합장과의 대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떨림을 느끼며 낡은 테이프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딱딱딱 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감리관, 이 균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 기범의 목소리였어요.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구조적 결함인데요.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다 허물 건물인데. 다른 남자 목소리였어요. 굵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안전? 최감리관, 돈 좀 더 줄까? 이번 것만 눈 감아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쯧쯧, 고지식해서 탈이야. 나소영 조합장한테 말해둘게. 앞으로 일 못 받을 줄 알아. 나소영?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어요. 여보, 나 녹음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해. 남편 기범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다음 테이프를 들어봤습니다. 2014년 9월 조합회의 도청. 1구역은 이제 끝났고 다음은 2구역이야. 2구역은 언제부터? 10년 후 정도. 그때까지 주민들 길들이고 반대 세력 정리하고. 최기범 그 자식 때문에 일이 꼬였잖아. 2구역 할 때는 그런 일 없게 해야 해. 걱정 마. 그때는 다른 방법을 쓸 테니까.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2구역? 그게 바로 우리 동네였거든요. 세 번째 테이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의사 하나 섭외했어. 신경정신과 전문의야. 믿을만해? 돈으로 움직이는 애야. 조합에서 보내는 할머니들 치매 진단서 써줄 거야. 성년 후견까지? 당연하지. 그래야 재산 처분 권한이 가족들한테 넘어가잖아. 그때 우리가 개입하는 거고. 완벽한 계획이네. 저는 테이프를 멈췄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테이프를 가방에 넣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서진이가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한 이유,
윤지아 의사의 유도성 질문들, 성년 후견제도, 안내서, 그리고 밤마다 나타나는 검은 세단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는 들어오자마자 서진이와 급한 대화를 나눴어요. 조합에서 연락 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어머니가 너무 의심하고 있어. 어떡하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회사 수주 물 건너가.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였어요.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는 것. 그날 밤 제 제자인 최유진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유진아, 너한테 중요한 제보가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무슨 일인데요? 재개발 비리, 그리고 성년 후견제도 악용에 대한 거야. 증거도 있어. 정말요? 어떤 증거요? 녹음 테이프, 그리고 CCTV 영상.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네, 선생님. 꼭 만나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때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들어봤어요. 확실해? 할머니가 뭔가 알아챈 것 같은데. 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내일 조합장이 직접 와. 그럼 끝이야. 남자 목소리인데 도윤이가 아니었어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CCTV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처리할게. 옆집 할머니가 문제긴 한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혜란 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대화가 끝나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2명이 내렸어요. 우리 집 담장을 살펴보고 뭔가 설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비록 어둡긴 했지만 뭔가는 찍혔을 거예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어요. 9월 25일 다락방에서 남편 기범의 녹음 테이프 발견. 2014년 1구역 재개발 비리 증거. 나소영 조합장, 윤지아 의사 연루 의심. 서진이와 낯선 남자 야간 접선. 유진 기자에게 제보. 이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싸움이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상대방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35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거예요. 설사 그 상대가 제 아들과 며느리라고 해도 말이에요. 다음 날은 전통시장 반찬 경연대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3년 연속 장아찌 왕 타이틀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오전 10시 시장 특설 무대에 도착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 선생님 오셨네요. 올해도 우승각이에요? 상인들이 반겨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누군데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들은 녹음 테이프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대에서 장아찌를 준비하는데 관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서진이와 나소영이었어요. 나소영은 50대 중반의 여자로 동네 재개발 조합장이었습니다. 서진이와 나란히 앉아서 뭔가 열심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서는 태연하게 앉아 있다니.
그때 유진이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제자인 최유진 기자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유진아, 왔구나. 네, 선생님 경연대회 취재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젯밤 말씀하신 그 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어 관객석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관객석의 서진이와 나소영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맛, 정성, 독창성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장아찌를 내놓았습니다. 오이, 무, 마늘을 절묘하게 조합한 제 특제 장아찌였어요. 역시 미숙 선생님이네요. 올해도 완벽해 보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관객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소영이 서진이에게 뭔가 급한 얘기를 하더니 둘이 무대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서 은밀하게요. 유진이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경연이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올해 장아찌 부문 우승자는 오미숙 선생님, 4년 연속 우승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서진이와 나소영 생각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선생님, 아까 그 두 사람 수상해 보였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시 촬영한 거 있어? 네, 몰래 대화하는 모습 찍었어요. 잘했어. 그리고 내일 만나자. 중요한 증거를 보여줄게.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와 서진이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경연대회 어땠어요? 도윤이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우승했어. 축하해요. 하지만 축하한다는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둘이 또 뭔가 긴급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서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가 있는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병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사받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검사하고 진단을 내리고 싶다고요. 또? 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는 화가 났어요. 계속 저를 병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난 멀쩡해. 더 이상 병원 안 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 그때 서진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가족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의 정중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집? 내가 언제 고집을 부렸어? 매일매일 부리시잖아요. 병원 가기 싫다, 약 먹기 싫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서진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서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서진아. 도윤이가 말렸지만 서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언제 이상한 소리 할까봐 조마조마하고. 나 이제 지쳤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서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치매 맞아요. 인정하세요. 뭐라고? 매일 같은 얘기 반복하고 깜빡깜빡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해요? 그 순간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내가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치매 걸린 늙은이요.
그게 현실이에요. 서진이의 말에 도윤이가 깜짝 놀랐어요. 서진아, 너무하잖아. 너무해. 오빠는 회사에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서 집에 와서도 어머니 눈치 봐야 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때 저는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서진이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가 보였는데 맨 위에 성년 의견 신청서라고 적힌 종이가 보였어요. 그게 뭐야? 저는 서진이의 가방을 가리켰어요. 뭐가요? 그 서류. 성년 의견 신청서. 서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저는 가방을 빼앗아 서류를 꺼냈어요. 성년 의견 신청서, 피의견인 오미숙.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신청인은 박도윤, 하서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도윤이가 말했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 내가 언제 무능력자가 됐어? 서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도 무능력자예요. 매일 이상한 소리하고 피해망상에 빠져 있고. 피해망상? 맞아요. 누가 감시한다느니 뭔가 음모가 있다느니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폭발했어요. 음모? 이게 음모야. 저는 성년 의견 신청서를 찢어버렸어요. 엄마, 제발. 도윤이가 말렸지만 늦었어요. 너희가 진짜 음모를 꾸미고 있었잖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도윤이가 주저주저 하더니 결국 터뜨렸어요.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뭐? 이 구역 재개발 수주를 못 따오면 해고해요. 그런데 조합에서 도와준다고. 엄마 집만 정리되면 내 집을 팔라고? 재개발 보상금이 꽤 나와요. 그걸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라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저는 가방에서 녹음 테이프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도윤이와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야. 10년 전 재개발 비리 증거들이 다 들어있어. 엄마, 너희 조합장 나소영, 그리고 윤지아 의사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 서진이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그거 내놔요. 안 돼. 둘이 테이프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서진이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서진아, 도윤이가 소리쳤어요. 오빠도 정신 차려. 이 할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지는 거라고. 서진이가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방해해요? 우리가 얼마나 계획했는데. 접시가 깨지는 소리, 꽃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서진아, 그만해. 도윤이가 서진이를 붙잡았지만 서진이는 계속 난동을 부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정말 제 가족인가 싶었거든요. 아들에게 묻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이 편이야, 진실 편이야? 도윤이가 머뭇거렸어요. 엄마, 대답해. 서진이 편이야, 진실 편이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가족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어요. 집안은 서진이가 난동을 부린 흔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 넘어진 화분,
흩어진 서류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제가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요. 새벽 5시 저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유진아, 미안해. 하지만 급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디서 만날까요? 시장 앞 25시 카페로 와줘. 그리고 녹음기 가져와. 1시간 후, 저는 유진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성년후견 신청서 발견부터 서진이의 난동까지. 정말요? 그런 일이. 그래. 그리고 이걸 들어봐. 저는 남편이 남긴 녹음 테이프를 틀었어요. 딱딱딱 테이프가 돌아가더니 남편 기범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균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다 허물 건물인데. 유진이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더 있어. 저는 2번째 테이프를 틀었어요. 의사 하나 섭외했어. 신경정신과 전문의야. 믿을만해? 돈으로 움직이는 애야. 조합에서 보내는 할머니들 치매 진단서 써줄 거야. 유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그래. 그리고 요즘 우리 집 앞 골목길을 촬영한 CCTV 영상도 있어. 저는 혜란 언니에게서 받은 USB를 건넸어요. 이 안에 서진이와 조합장이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유진이가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와, 이건 결정적 증거네요. 선생님, 이거 기사로 써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더 빨리 해야지. 늦기 전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오늘 중으로 1차 기사를 내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산책. 이 시간에? 도윤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젯밤 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엄마, 어젯밤 일은? 됐어. 할 말 없어.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가 너무 흥분해서. 흥분? 그게 흥분이야? 저는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미친 할망구라고 하는 게 흥분이야? 그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나를 팔아서 회사 살리려고 했잖아.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매일 압박하고, 그래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라는. 거짓말 그만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나 다 알아. 조합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윤지아 의사가 왜 거짓 진단을 했는지.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해? 아버지가 모든 걸 기록해뒀어. 1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때 서진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젯밤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사과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과? 그걸로 끝인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 누가 시켰는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소영 조합장과 무슨 거래를 했는지 말해. 서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합장님이요? 그냥 동네 일로 몇 번 만났을 뿐이에요. 거짓말. 어젯밤에도 만났잖아. 어떻게 아세요? 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 증거도 있고. 서진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어요.
선생님, 1차 기사 나갔어요. 제목이 재개발 구역 성년 의견 의혹. 위조 동의서까지 발견이에요. 벌써? 네, 온라인 먼저 올렸어요. 반응이 벌써 뜨거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도윤이와 서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지금 뭔 전화였어요? 기자, 기자. 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마, 기사 낸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한 일들 다 세상에 알렸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서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안 돼? 잘못한 게 있어? 이건 가족 문제예요. 왜 밖으로 알려요? 가족?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그때 도윤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조합장님. 네, 기사가 나왔다고요? 통화를 하던 도윤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이가 말했어요. 조합에서 당장 해명하라고 해요. 해명? 뭘? 어머니가 낸 기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라고요. 사실이 아니야? 그럼 뭐가 사실이야? 서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헛소리 했다고 하면 돼요. 뭐라고? 어차피 의사 진단서도 있고 이상한 행동들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희가 정말로 끝까지 그럴 거야?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윤지아 의사였어요. 서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의사 선생님. 네, 기사 봤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통화 내용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끝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서진이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윤지아 의사죠? 나 오미숙이에요. 아, 어머님.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제대로. 그게, 저는 지금 바빠서 안 바쁠 거예요. 내일 오후 2시에 병원으로 갈게요.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도윤이와 서진이가 제게 달려들었어요. 엄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윤지아 의사도 만나고 나소영 조합장도 만날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무서워?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시면 우리까지 곤란해져요. 서진이가 말했어요. 곤란? 너희가 먼저 나를 곤란하게 했잖아. 그때 혜란 언니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어요. 미수가 기사 봤어. 대단하네. 언니도 봤어요? 온 동네가 다 봤어. 너 정말 대단해. 혜란 언니의 말을 듣고 도윤이가 더욱 초조해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기사도 삭제하고. 삭제?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사실인데. 서진이가 붉어진 얼굴로 소리 질렀어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희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어머니가 먼저.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증명해 줄게. 저는 가방에서 녹음 테이프를 꺼냈어요. 이걸 구청에 가져갈 거야. 그리고 공개 설명회를 요청할 거고. 엄마, 거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테이프를 틀 거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줄게. 도윤이와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가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3일 후 구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공개 설명회를 요청하자 구청에서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재개발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손에는 남편이 남긴 녹음 테이프와 각종 증거 자료들을 담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동네 주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혜란 언니도 보였고 시장 상인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미숙 선생님 파이팅! 누군가 응원의 소리를 보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소영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소영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는 도윤이와 서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유진이는 기자석에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이 구역 재개발 관련 민원 공개 설명회입니다. 먼저 민원인 오미숙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오미숙입니다. 67세고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비리와 성년후견제도 악용에 대해서요. 나소영 조합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첫 번째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딱딱딱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최감리관, 이 균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 기범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건 구조적 결함인데요.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다 허물 건물인데.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전? 최감리관, 돈 좀 더 줄까? 이번 것만 눈 감아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쯧쯧, 고지식해서 탈이야. 나소영 조합장한테 말해둘게. 그 순간 나소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나소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저는 두 번째 테이프를 틀었어요. 1구역은 이제 끝났고 다음은 2구역이야. 2구역은 언제부터? 10년 후 정도. 그때까지 주민들 길들이고 반대 세력 정리하고 최기범 그 자식 때문에 일이 꼬였잖아. 2구역 할 때는 그런 일 없게 해야 해.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소리. 나소영 아냐? 맞네, 확실해. 나소영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10년 전 일이야. 지금과는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저는 세 번째 테이프를 틀었어요. 의사 하나 섭외했어. 신경정신과 전문의야. 믿을만해? 돈으로 움직이는 애야. 조합에서 보내는 할머니들 치매 진단서 써줄 거야. 성년후견까지? 당연하지. 그럼 재산 처분 권한이 가족들한테 넘어가잖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치매 진단서를 조작한다고? 그때 뒤쪽에서 윤지아 의사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모든 시선이 윤지아에게 집중됐어요. 그럼 이 녹음은 뭔가요? 저는 네 번째 테이프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선생님과 제 며느리가 나눈 대화입니다. 테이프가 돌아갔어요.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경도인지장의 진단서는 이미 나왔고 성년후견 절차만 밟으면 돼요. 조합에서 급하게 하라는데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저건, 윤지아가 말을 더듬었어요. 선생님,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윤지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렸어요. 그리고 윤지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요? 제가 조합에서 돈을 받았어요. 회의실이 떠나갈 듯 웅성거렸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한 건당 300만 원씩 몇 건이나 했어요? 지금까지 12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미친 의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나소영이 윤지아를 노려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합장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양심이. 양심? 지금 와서 양심? 둘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 이 영상도 보시죠. 유진이가 노트북을 연결해서 CCTV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서진이와 나소영이 밤에 만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제 집 앞 CCTV 영상입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해 만났던 거죠. 그리고 검은 세단에서 우리 집을 촬영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이렇게 매일 밤 제 집을 감시했어요. 제가 뭔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 집을 감시했다고? 그때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모든 시선이 도윤이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회사에서 잘릴 뻔했어요. 이 구역 수주를 못 따오면 해고라고 했거든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엄마 집만 정리되면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제가 물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어요. 그때 서진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서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 할머니가 치매라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들도 다 조작한 거고. 사람들이 서진이를 노려봤어요. 지금까지 들은 게 조작이라고? 녹음도 조작, 영상도 조작이라는 거야? 서진이가 당황했어요. 그게, 그럼 이것도 조작이니?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서진이가 작성한 성년의견 신청서 초안이었어요. 이건 며느리가 미리 작성해둔 성년의견 신청서예요.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둔 거죠.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이 조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서진이가 말을 못했어요. 그때 나소영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이 모든 게 착각이야.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피해망상에 빠진 거라고. 피해망상? 저는 나소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조합장님 목소리로 나온 녹음도 피해망상인가요? 그건 10년 전부터 이런 짓을 해왔다는 것도 피해망상인가요? 나소영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저는 남편 기범이 남긴 메모들을 꺼냈어요. 제 남편이 10년 전에 적어둔 메모들이에요. 조합에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건물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메모에는 나소영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메모를 보더니 분노했어요. 이게 뭐야? 조합장이 이런 짓을 했다고? 나소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건 인정하세요. 조합장이 10년 전부터 이런 비리를 해왔다는 걸.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인정한다는 거지.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때 구청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나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35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미숙 선생님 최고. 정말 대단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진이는 울고 있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상황이 너무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유진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승리가 아니야, 유진아.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 쉽지 않았어. 특히 가족을 상대로 하는 건.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 기범의 얼굴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당신이 남긴 증거들 덕분에 내가 용기 내어 해낼 수 있었어. 10년 만에 복수를 해준 셈이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조용했어요. 도윤이와 서진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혜란 언니가 먹을 것을 늘 가져다 주었고 동네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하루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소영 조합장은 수사기관에 소환되었어요.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습니다. 10년간 빼돌린 재개발 자금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지아 의사는 의사협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의사 면허 취소까지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거짓 진단서를 써준 12건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되었거든요. 도윤이는 회사에서 사직했어요.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회사에서 계속 둘 수는 없었겠죠. 서진이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둔 것과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는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은 사과하러 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미숙 선생님, 상인들이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반찬거리 좀 사러 왔어요. 선생님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도윤이와 서진이 목까지 생각해서 장을 봤는데 이제는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미숙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 경연대회도 나가실 거죠? 당연하죠. 5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장아찌를 만들 때마다 남편 기범이 생각났거든요. 다락방에서 찾은 그 녹음 테이프들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곁에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란 언니를 만났어요. 미수가 어디 갔다 와? 시장이에요, 언니. 혼자 사니까 외롭고 힘들지?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로울 텐데. 외로워도 당당한 게 낫죠. 혜란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 정말 대단해.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용기 있게 싸우다니. 용기가 아니에요, 언니. 그냥 옳은 방향으로 정당함을 주장한 것뿐이에요. 집에 들어서니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서진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고 도윤이가 회사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편에 놓인 장아찌 경연 우승 인증서를 바라봤어요. 4년 연속 우승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칠 전 유진이가 가져다 준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67세 할머니의 용기가 바꾼 재개발 비리의 진실. 기사 말미에는 제가 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요. 읽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저녁 무렵 유진이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진아, 어서 와.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자주 오게 돼요. 고마워. 차라도 한잔 할까?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가족을 잃게 된 거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아쉽긴 하지. 아쉽다고요? 도윤이가 정말 내 아들이었는지 의문이 들어. 내 아들이라면 엄마를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선생님, 그리고 서진이도 마찬가지야.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 그게 위로가 돼.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유진아, 나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 네. 그때는 학교에서만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더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라는 건 직업이 아니라 사명인 것 같아. 학교를 그만둬도 나이가 들어도 집에서도 계속 가르치게 되는 거야. 가르친다고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지.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게도. 유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멋있긴. 그냥 늙은이 잔소리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되어 유진이가 돌아갔고 저는 혼자 앉아서 일기를 썼습니다. 3월 21일 유진이 방문. 선생님은 평생 선생님이라는 깨달음. 가족은 잃었지만 자존심과 신념은 지켰다. 외롭지만 후회 없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다락방을 올려다 봤어요. 남편 기범이 남긴 그 녹음 테이프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고 10년 만에 복수를 해준 셈이니. 여보, 고마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도윤이의 글씨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편지였어요. 사과도 성의 없고 만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받아주기에는 이제 내 마음에 찬바람이 휘하니 불고 있고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바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도 용서가 될까 말까인데 이제 와서 편지 한 장으로 끝내려고 하다니.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어요. 외롭긴 했지만 평온하고 고요한 밤이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미숙 선생님 들었어요? 3구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3구역에서도? 네, 거기 할머니들도 갑자기 치매 진단받고 성년후견 얘기가 나왔다는데 선생님 기사 보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래요. 선생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유진이가 쓴 후속 기사를 읽어봤어요. 오미숙 할머니 사건 이후 성년후견제도 악용 사례 속속 발견. 67세 할머니의 용기가 바꾼 우리 사회의 인식. 기사 마지막에는 유진이의 소감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한 집안의 암울한 이야기는 재개발 도시의 진실을 드러나게 했다. 67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도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묻고 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당당할 것인가? 저는 기사를 덮고 거울을 봤어요. 67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가족은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자존심과 신념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다는 보람이요.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35년간 수백 명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중 한 명인 유진이가 이런 기사를 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감하며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용기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준 오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